안녕하세요. 박선투입니다. 자, 어저께 UFC가 열리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선수인 션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이겼죠. 예, 이번에 에르난데스랑 하기 전에 도박사들이 막 예측한 그런 결과 보니까 거의 뭐 한 8대2 이 정도로 스트릭랜드가 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어려운 걸 또 뚫고서 스트릭랜드가 그것도 KO로 이겼습니다. 스트릭랜드가 그렇지 않아도 KO가 막 많이 나고 그런 선수가 아니죠. 그래가지고, 저도 3라운드에 그 KO로 잡는 거 보고 꽤나 신기했는데, 또 왜 어떻게 이겼는지, 스트링랜드가 또 우리나라에서 그 쇼츠나 이런 걸로, 입 터는 걸로 인기가 또 많은 선수라,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, 또 어떤 선수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. 자, 에르난데스가 왜 졌냐? 에르난데스가 지금까지 연승을 엄청 하고 있었죠. 그래플러인데 되게 간단한 공식으로 이기고 있었잖아요. 이게 압박하고 클린치하고 테이크다운하고 그래플링 해가지고 서미션 같은 것도 엄청 잘 잡고 그래서 이게 챔피언까지 좀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는 선수 또 그리고 치마이프랑 붙으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제가 보기에 스트링랜드 이겼으면은 아마 타이틀전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게 아예 안 먹혔죠. 스트링랜드가 그냥 잽으로 클린치를 일단 만들려고 하는 거를 거의 다 봉쇄를 했고요. 에르난데스가 태클 자체를 그렇게 잘하고 그러지는 않아요. 제가 보기엔. 상체 클린치를 좀 그래프식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테이크다운까지 이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잽으로 이 앞면을 계속 끊어내고 그래서 접근하려다가 끊기고 그리고 스텝을 못 잡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앞손으로 프로임을 계속 가져가고 그리고 링 중앙 계속 점유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서 레슬링을 아예 시작할 거리를 안 주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에르난데스가 기본적으로는 맷집이 되게 좋았었어요. 한두 대 맞더라도 자기가 클린치 만들고 그때부터 되게 강점을 좀 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 스트링랜드가 여튼 뭐 짧지만 챔피언까지 해본 선수죠. 그러다 보니까 직선 펀치가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직선 펀치라는 건 잽이랑 스트레이트 요런 계열들인데 스트링랜드가 그거 자체가 거의 복싱 선수만큼 저는 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뭐 댓글 같은 거 막 보면은 이게 스트링랜드가 완전 개 짤짤이라 앞손만 톡톡 던지면서 이 뒷손으로 크게 안 치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뒷손은 거의 카운터용으로만 많이 쓰고요. 자기가 막 먼저 강하게 푸시하고 또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긴 해요. 대신에 방어를 할 때 큰 동작으로 거의 방어를 안 합니다. 뭐 위빙 더킹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스텝으로 살살 피하면서 그 숄더롤로 그냥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에 굉장히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에르난데스가 그런 방식하고 좀 많이 승부를 안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이크다운 하기 전에 좀 빠르게 끝내려고 계속 붙다 보니까 거기서 짤짤이로 조금씩 맞고 체력 소모가 계속 커졌거든요. 그 앞면에 계속 맞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3라운드의 포인트 싸움에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크게 들어가려고 완전 근접전을 노리다가 이게 니킥 맞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스트링랜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타격가, 그 복싱 스타일의 타격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슬링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. 전에 그 매미킴 TV에도 보면은 스트링랜드랑 김동현이랑 같이 레슬링 하는 장면 나오는데 선 스트링랜드가 엄청 큽니다. 100kg를 그냥 넘고요. 이 근력 자체도 엄청 크고 미들에서도 사이즈 절대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에르난데스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레슬링, 특히 케이지 레슬링 거기서 아예 사이즈가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. 본인이 더 밀려버리고 케이지를 한번 밀었다가도 본인이 다시 케이지 레슬링에서 밀리고 요래 버리니까 레슬링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각이 아예 안 나오게 되고 타격만 하게 되니까 그게 스트링랜드가 원하는 그림이겠죠.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클린치를 하면은 레슬링 잘하는 사람들이 뭘 좀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치마에프나 마카체프나 이런 선수들 뭐 예전에 하빕 이런 선수들 보다 보니까 클린치만 되면은 이제부터 막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게 레슬링을 잘하는 선수가 레슬링을 안 해버리려고 하면은 거기서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.
이 아무리 붙으려고 해봤자 레슬링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간 만들고 밀어내고 다시 타격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답이 안 나와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래플링까지 아예 이어지지가 않았었고요, 이번에. 그러니까 클린치 자체를 몇 번 됐는데 스트링헤드가 벽 레슬링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균형 자체도 엄청 좋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테이크다운 성공이 안 되고 상위 포지션에 아마 가지를 못했죠, 이번에. 그리고 에르난데스의 좀 한계라고도 좀 보는 게 5라운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이게 사람들이 뭐 치마에프나 이런 선수들 보면서 왜 이렇게 체력 아끼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5라운드를 싸운다는 게 이게 인간의 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를 엄청 잘해야 되는데 에르난데스 스타일이 되게 폭발적으로 해갖고 테이크다운 딱 끌고 가고 이 피니시까지 가져가는 스타일인데 스트링랜드는 애초에 저 판정을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가 일정하고 자기 체력 최대한 안 쓰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게 라운드가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결국에는 체력이 나중에 발리다 보니까 남은 체력 가지고 좀 닥도를 걸어 보려고 하다가 KO까지 결국 내주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. 그러면은 스트링랜드가 어떻게 그렇게 되게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세냐?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일단은 스트링랜드가 멘탈이 엄청 좋습니다. 하긴 그 멘탈이 안 좋으면 그 정도 막 이 악플을 받고 막 저주를 받고 막 전 세계에서 그러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? 저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저는 그렇게 했다가 그 정도로 이 악플 당하면서 갈리면은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죠. 일단 그 펀치 맞거나 뭐 그러면서 멘탈이 깎이고 막 그러는 게 없어요. 본인이 포커페이스가 되게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가 막 기세로 몰아붙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업다운도 되게 없는 편이고요. 예전에 아데사냐랑 할 때도 저는 좀 그런 점이 아데사냐를 좀 멘탈적으로 많이 지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필리쉘이라 그러는데 그 숄더로 이렇게 어깨로 숄더로를 하면서 피하고 그런 자세 있잖아요. 이게 완전히 복싱식이거든요. 저는 예전에 저거 MMA에서는 저게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스트링랜드가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. 이게 하는 방식이 앞손으로는 계속 이게 거리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. 어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맞추고요. 이 앞손 뒷손 둘 다 이용해갖고 최소한 동작으로 계속 패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또 이게 안 맞진 않아요. 근데 큰 거는 잘 안 맞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대신 이게 좀 그래플링이나 킥이나 요런데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스팅랜드 자체가 타격가처럼 보여서 그러지 원래 그래플러예요. 주짓수도 블랙이고 레슬링 자체도 엄청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MMA에 되게 특화가 된 특이한 스타일로 변화가 돼서 이게 또 먹히는 또 신기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또 체력 자체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안 멈추고 본인이 계속 압박도 걸고요. 그래플링 또 타이밍이 있으면 거기서 또 빼지도 않고 전진을 계속 걸어주고 KJ 중앙 계속 먹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뒤로 밀리고 체력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라운드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잠식하는 스타일입니다. 이번에 에르난데스랑 할 때도 잘 나왔는데 잽 치는 게 진짜 정상급 복서들처럼 칩니다. 이게 왜 똑같은 거를 그걸 계속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똑같은 잽이어도 이 맞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안 맞죠. 어차피 계속 나올 게 보이니까. 근데 하나, 둘, 셋, 요 정도만 섞어줘도 그때부터 이미 되게 어려워지거든요. 그게 박자 쪼개기인데 그 박자를 쪼개서 들어가는 게 스트링핸드가 엄청 좋습니다. 복싱 선수들이 특유의 하는 그런 동작들이나 스텝들이나 요거가 MMA에서 묻어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앞손으로 상대가 시야가 좀 가려진다 싶으면 그때만 뒷손을 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데사냐 같은 이렇게 정상급 이 킥복서들도 리듬을 많이 깨먹어가지고 거기서 또 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스트링랜드 평소에 훈련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하루에 진짜 수십 판은 하거든요.
스파링을 그렇게 하고 뭐 스파링 자체도 되게 세게 하고 근데 물론 약하게 하는 스파링도 많이 하더라고요. 일반 거기서는. 근데 강하게 하는 스파링, 약하게 하는 스파링 해갖고 하루에 수십 판씩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좋아갖고 5라운드 내내 동안 안 끊기고 같은 템포로 이게 압박을 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. 근데 결국 이게 다 가능한 게 경기 운영하는 그 IQ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. 본인이 이렇게 피니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 절대 무리를 안 하고요. 타격도 이 잽 제외하고는 다 확실한 것만 치려고 하고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요거를 파악을 되게 잘합니다. 그래서 판정 가면은 오지간하면 다 이기더라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스트링핸드가 계속 강한 이유는 일단 압박형으로 하는 복싱, 예. 그리고 뭐 잽 쓰는 것도 엄청 좋고요. 그리고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리 컨트롤,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능력, 요걸로 이기는 선수입니다. 이 말하는 거 보면은 막 닭돌 쳐가지고 막 난타전 치고 막 그런 개상남자 스타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스마트하게 싸울 수가 없는 예, 그런 좀 특이한 선수입니다.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선수여가지고 이번에 또 잘 한번 기회 잡아가지고 타이틀전까지 해서 치마이프랑 해서 좋은 모습 한번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